스포츠를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고, 드라마틱한 역전 승리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뽑자면 서사가 있는 반전 스토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드래프트가 정말로 중요한 야구에서는 이 드래프트 반전 신화는 언제나 짜릿함을 주는 야구의 가장 큰 반전 드라마 소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그런 반전 요소를 지니고 있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그 어떤 투수보다 뜨거운 활약을 보여주며 데뷔 첫 사이 영상을 노리는 현재 MLB에서 가장 뜨거운 투수이며 드래프트 9라운드 픽이자 전체 255번에서 1번 선수가 되려는 남자,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더 스페셜 저한 에이스 타렉 스쿠볼의 이야기입니다. 한 투수가 드라마틱한 성장세를 그린다는 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일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스쿠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도 전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스쿠볼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MLB의 문은 두들기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상위 라운드로 지명받을 제목은 아니었단 뜻이겠죠. 그리고 그는 시애틀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애리조나에서 자란 그가 굳이 멀리 떨어진 시애틀까지 가게 된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선수가 대학을 가는 가장 큰 이유, 장학금을 준다는 곳이 시애틀 대학교 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스쿠볼은 먼 타지 시애틀에서 성공적인 야구 인생을 그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좋지 않았죠. 그가 지니고 있는 재능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었지만 뭔가 꼬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2016년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아마추어 선수가 토미존 수술을 받는 경우가 엄청나게 늘어났기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보편적 사고 중 하나였지만 스쿠볼 개인으로 봤을 땐 정말 이제 좌절할 만한 요소였습니다. 선수로서 어쩌면 가장 기량을 끌어올리기 좋을 시기이자 성장에 있어 너무도 중요한 시기인 19살에서 20살 시즌인 2016-2017년을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MLB로 가겠다는 자신의 소망과 목표를 단 한순간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집중하고 훈련하며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갔고 돌아온 2018년에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12경기의 등판에 78이닝을 던지고 15실점만을 허용하며 평균 자책점 1.73을 기록합니다. 그중 압권은 삼진인데요. 무려 114개를 잡아냈죠. 볼넷은 18개밖에 내주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 성적을 통해 MLB 스카우터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뜨거운 재능을 보유하고 있는 투수인지를 각인시킵니다. 그리하여 토미존 부상 이력을 잊고 단 한 시즌만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뿐이지만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이 스쿠볼을 지명하게 됩니다. 드래프트 순위 255위 9라운드에서 그의 인생 목표이자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고 그의 진짜 야구 인생의 시작이자 반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입장을 바꿔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왜 9라운드라는 다소 낮은 픽이지만 굳이 그에게 픽을 쥐어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즉 타이거즈가 본 스쿠볼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그가 지니고 있는 특유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스쿠볼은 자완으로 던지면서 매우 독특한 딜리버리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세팅 모션을 가지고 있죠. 피칭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깨부터 몸의 전반부를 뒤로 눕힙니다. 그리고 그 각을 살려 로테이션 파스까지 이어나가죠. 뒤로 눕혀진 만큼이나 높이 올려져 각도를 뽑아내죠. 지금은 잘 보기 힘든 다소 올드스쿨한 느낌을 주는 피칭 세팅을 오히려 스쿠볼의 최장점으로 판단했을 것이죠. 흔히 말하는 각이 좋은 투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학교 때부터 이런 각은 그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죠. 앞손이 일찍 떨어지고 뒷다리가 좀 무너지는 듯한 모습은 있지만 이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며 매우 작은 요소일 뿐 큰 방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던지는 각에 주목한 것이죠. 시대가 언제고를 떠나 야구에서 낯섦은 그 어떤 빠른 직구보다도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의 이런 피칭 메커니즘은 디트로이트가 보기에 아주 좋은 요소였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좋은 제구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긴 한데 사실 그가 던지는 포심 패스트볼의 구위 자체는 그가 보여주는 특별한 메커니즘과는 별개로 엄청난 수준의 구위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드래프트 되는 선수들의 대부분은 그 정도는 나도 던져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다만 제구력이 남달랐습니다. 앞서 대학 시절의 성적을 보셨다시피 그에게 제구력은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체인지업의 제구력이 좋았습니다. 타이거즈의 투수 코치는 그의 체인지업 제구를 두고 리그 최고급이 될 수 있다는 평을 단 첫 시즌에 몇 번의 피칭만을 보고 장담하기도 했죠. 투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구종 중 하나인 체인지업을 너무도 능숙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던질 만한 재능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체인지업뿐 아니라 포심, 싱커, 슬라이더 모두 제구력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었죠. 아직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 어린 투수들에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재능임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타이거즈가 기대했던 예상과 스쿠볼의 야구 인생의 전반은 예기치 않았지만 아주 단단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전적으로 타렉 스쿠볼 본인이 증명해내기 시작한 것이죠. 증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혁명적인 성장세와 피칭 퀄리티를 보여주죠. 9라운드 전체 255순위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MLB에서 드래프트 되는 선수와 국제 자유계약 선수까지 합치면 해마다 MLB에 뽑히는 선수는 1000여 명이 넘습니다.
1년마다 그런 선수들이 리그에 들어오죠. FA 상위 드래프트 픽과 국제 자유계약 선수 중 주목받는 선수들 이외에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낙오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상위 드래프트가 아닌 선수가 살아남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당당 스쿠볼의 소속팀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만 하더라도 주전 선수급 중 9라운드 이하 픽으로 뽑힌 선수는 스쿠볼 포함해서 5명 뿐입니다. 심지어 올 시즌 선발 투수 WAR 상위 탑10에서 9라운드 픽 이하 순위는 타릭 스쿠볼이 유일합니다. 국제 FA로 계약된 선수 크리스토퍼 산체스를 제외하면 글래스노우 5라운드, 로건의 4라운드 이외에는 전부 1라운드 출신들이죠. 그만큼 드래프트 순위는 약간 어떻게 보면 미리 보는 이정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무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죠. 실제로 같은 실력을 보인다면 더 높은 드래프트 픽으로 뽑힌 선수에게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는 건 역시 사실이고요. 그만큼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경쟁자보다 더 확실히 우수한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하죠. 스쿠볼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타이거스의 에이스이자 리그에서 가장 유니크한 투수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죠. 그런데 올 시즌 그의 이런 성장이 정말 대단한 게 이번 시즌이라고 해서 딱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란 겁니다. 갑자기 필살의 변화구를 장착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평균 100마일 이상을 넘나드는 패스트볼을 던지는 것도 아니며 패스트볼의 부위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꾸준히 자신이 갖고 있던 무기를 성장시켰으며 자신의 최고의 장점을 갈고 닦았을 뿐입니다. 그게 지금의 스쿠볼이 된 것이죠. 그럼 그게 뭔지 살펴봐야겠죠. 우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의 가장 매력적인 무기는 무조건 체인지업입니다. 정말 예술에 가까운 체인지업을 구사합니다. 위닝샷으로도 카운트 싸움을 하는 구중으로도 카운트를 잡아내는 구중으로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던지고자 하는 목표에 정확히 던질 수 있는 구종입니다. 특히 특유의 대각으로 찍어 내려오는 그의 패스트볼과 맞물려 타자에게 타이밍, 궤적 모두 혼동을 주는 그의 체인지업은 정말 예술이라고 불릴 정도로 훌륭합니다. 올 시즌 체인지업은 27.3%를 구사했으며 평균 85.9마일을 보이고 피안타율은 2할 2푼입니다. 체인지업으로만 49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본인이 던지는 구종 중 가장 많은 삼진을 만들어낸 필살의 피칭이죠. 헛스윙률도 무려 47.1%로 그가 던지는 체인지업은 우타자 입장에선 끔찍한 구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깥쪽 패스트볼과 떨어지는 체인지업의 조합은 스쿠볼의 가장 위력적인 피칭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이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바로 투심과 포심입니다. 투심과 포심을 각각 20.7%, 30.9%로 구사하는데 이 두 구종의 베리에이션이 정말 기가 막히죠. 포심을 가장 많이 구사하지만 사실 더 범용적으로 쓰이고 위력적인 피칭은 투심 패스트볼입니다. 투심을 말하기 전에 우선 포심을 말하자면 우선 포심은 우타자 전용 피칭으로 바깥쪽을 중심으로 로케이션이 잡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운트 싸움과 셋업 피칭으로 활용할 때는 바깥쪽을 이용하고 위닝샷으로 이용 시에는 하이존 구사를 선호합니다. 평균 구속이 무려 96.8마일로 156km에 달하고 헛스윙률 26%, 삼진 34개, 피안타율 1할 9푼 7리에 달할 정도로 우타자에게 정말 짜증나는 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던지는 포심의 구속이나 포심이 보여주는 수치적 지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위 자체가 위력적인 건 또 아닙니다. 공회전수도 2200대로 낮은 편이고 수직 수평 무브먼트도 압도적인 지표는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좋은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특유의 대각으로 찔러 들어오는 듯한 이 느낌이 타자로 하여금 너무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투수의 메커니즘적인 형태에서 나오는 그 본질 자체의 그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게 또 야구이니 말이죠. 다음으로 이제 저에게 스쿠볼의 가장 매력적인 공이 뭐야 라고 물으면 바로 뽑을 수 있는 공 투심, 싱커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쿠볼은 싱커를 변화구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떨어지는 낙폭이나 흘러나가는 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많이 던지는 구종인 포심과의 합이 매우 좋습니다. 게다가 당연하겠지만 역회전 공인 체인지업과도 찰떡궁합을 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쿠볼이 던지는 투심의 매력이 넘치는 이유는 바로 몸쪽 로케이션 때문입니다. 투심은 지금까지 우타자에겐 204구, 좌타자에겐 132구를 던져 총 336구를 던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된 로케이션이 안쪽과 바깥쪽 모두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포심과는 다르게 좌타자에게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겹치는 건데요. 좌타자에게 투심을 활용해 몸쪽을 아주 기가 막히게 던집니다. 우타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심을 활용해 몸쪽 로케이션을 아주 기가 막히게 활용하죠. 헛스윙을 이끌어내기도 스탠딩 삼진을 만들어내기도 아주 적절하면서도 치명적인 궤적으로 타자들을 요리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시즌 그의 엄청난 성공 가도는 이 투심의 완성도 여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슬라이더를 15.3%, 커브를 4.8%로 구사하는데 슬라이더 커브 모두 완성도가 좋습니다. 특히 슬라이더는 또 다른 어떤 면으로 기가 막히죠. 보통 투심과 체인지업을 이렇게 잘 던지는 투수가 슬라이더까지 잘 던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던지는 감각 자체가 정반대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슬라이더도 참 독특한 게 90마일 정도로 나오는 하드 슬라이더를 구사합니다. 특히 올 시즌부터 떨어지는 각을 더 줄이고 브레이킹 되는 느낌보다는 날카롭게 깎여 나가는 느낌으로 슬라이더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가 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체인지업이 맞돌이라서 떨어지는 각도를 커버칠 수 있거든요. 100마일이 넘나드는 패스트볼과 미친 각의 체인지업, 그 두 사이의 간격을 한 번 더 찢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 슬라이더, 분명히 올 시즌 키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의 무기 창고를 분석하며 알아볼수록 느끼는 건 올 시즌 그의 피칭을 보면 아주 잘 만들어진 하나의 완성된 기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 하나하나가 리그를 압도하는 완벽에 가까운 피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던지는 메커니즘과 합쳐지고 그 각각의 구종들이 보여주는 하모니는 마치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피칭 머신을 떠오르게 만드네요. 그는 현재까지 18게임의 선발 출장에 10승 3패 112이닝을 던지며 타삼진 132개를 잡아냈고 ERA 2.37, WAR 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이영에 거론되는 선수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뽑힐 만한 선수인 것에 틀림없죠. 그리고 만약 사이영이 된다면 최근 10년간 사이영을 받은 선수 중 9라운드 272순위 디그롬, 12라운드 356순위 로비레이 다음에 세 번째로 낮은 드래프트 순위 선수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대단한 건 그의 성장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더 강해지기 위한 그의 열망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연 또 하나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9라운드 출신 디그롬이 그랬던 것처럼, 디트로이트 출신의 벌랜더가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번 시대를 압도하는 지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재능과 자격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0년간 MLB에서 핫할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꼭 이 선수의 활약상과 피칭을 주목해보시죠. 지금까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특급 에이스 타릭 스쿠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